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차 발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1차 발표가 8월 4일 날 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1차 발표 기다리시고 또 1차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면접 준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류평가 전형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3년 특례 전형에서 약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의 평균적인 경쟁률을 봤더니 2024학년도에 8.54의 경쟁률이에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8.83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약간 하락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8점대, 9점대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 전형이나 또는 면접고사의 전형에 비해서 3년 특례 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시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보다 낮죠.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경쟁률이 높아요. 서강대학교가 11.55, 성균관대학교가 10.44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정도의 대학들이 중위권 정도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할 때 6번 쓰잖아요. 그렇죠? 물론 3년 특례 전형에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여대들까지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 6개를 쓰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필수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경쟁률이 낮지만 실제 경쟁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 고려대가 경쟁률이 서강대, 성균관대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 쉽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69명을 선발해요. 전년도는 68명을 선발했는데 69명 선발의 경쟁률이 7.14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는 7.22였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약간 하락했고 고려대학교는 76명 선발에 6.70, 전년도에는 6.60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 올랐으니까 사실 두 개 대학의 경쟁률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두 개 대학만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성균관대학교도 면접을 실시하지만 성균관대학교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는 의예과인 경우. 중앙대학교도 면접을 실시하지만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는 의예과인 경우에만 그렇고요. 일반과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두 개 대학만 면접을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3배수예요. 그렇죠? 연대나 고대가 경쟁률이 보셨던 것처럼 약 7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 3배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1단계의 경쟁률은 약 2대1 정도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경쟁률 자체가 3대1, 4대1, 5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 구간들은 아마 1차 합격자 발표, 8월 4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지만 그 이전에 이미 1차는 붙었겠구나. 그럼 면접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면접이 있는 8월 18일에 목적을 두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재심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에요. 그렇죠? 문이과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고 이 재심은의 기반의 면접을 통해서 준비 시간 12분, 면접 시간 약 6분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재심은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또는 논리적 사고력 또는 발표 능력 또 기초적인 학업적인 역량들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으로 중, 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보내신 분들은 이와 같은 면접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면접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연습이 많이 부족하고 낯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지원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4년도, 2023년도에 지금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면접이죠. 학과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서 지원이 학과별 지원이기 때문에 한국사학과는 지원 인원이 1명에 지원 인원이 4명이 지원했으니까 4대1이에요. 사실상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2단계 면접을 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를 보니까 어디냐, 불어불문학과가 약 8대1 정도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문계열은 대부분 4대1, 5대1, 높아봤자 한 6대1 정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부분 높지 않죠. 1단계 배수를 고려하면 약 2대1 정도를 넘지 않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계열에 지원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지금서부터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자원경제학과부터 심리학과까지 인문계열을 보니까 여기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자유전공학부. 1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고 1단계 배수 3배수니까 일단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1단계가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볼 수 있고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데는 행정학과와 국제학부가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부부터 융합에너지공학과인데 융합에너지공학과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의 학과들보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1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의 학과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산업경영공학과가 5대1,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가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경쟁률이 높은 데는 물리학과가 12대1 정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과가 10.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원서 지원에 불리하긴 한데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뭔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합격을 목적으로 해서 조금 더 낮은 과에 몰려드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부, 그 다음에 물리학과 또는 뭐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는 조금 더 인기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신설 모집인 융합에너지공학과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이유들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서 유리할 건 없지만 경쟁률이 높은 이유 자체가 합격 가능성을 보고 원서를 쓴 거고 합격 가능성을 보고 원서를 쓰신 분들의 대부분이 뭔가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보고 원서를 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좀 낮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학과들보다는 상위 학과들이죠.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집중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신소재, 화학생명공학과라든가 기계공학과, 전기정보 이런 학과들이 사실상 경쟁률과 관계없이 높은 학과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자연계열에서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은 의과 계열이에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의예과는 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의 경쟁률은 20대1, 올해는 23대1. 여전히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스마트 보안학과가 5대1 정도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예체능계여서 디자인 조형학부는 12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경쟁률은 전년도에는 6.60, 올해는 6.70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높지 않고요.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과별 선발이라는 거. 학과별 선발. 학과별 선발이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학과,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해요. 매우 중요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원한 학과에 모집 인원이 2명인데 실제 지원 인원이 2명이다. 모집 인원이 2명인데 지원한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럼 1.0이잖아요. 그럼 다 붙는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모집 인원, 지원 인원과 관계가 없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역량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고려대학교가 특히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고려대학교 파이널 면접 특강은 보시는 것처럼 1차 합격자 발표,
8월 4일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8월 18일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은 8월 14일서부터 시작해서 14일, 15일, 16일, 17일 4일간 연이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은 오전에 10시부터 2시간, 4시간씩 4일간 총 16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반에서 듣는 수업의 학생들은 보통 한 반에 한 4명, 5명 정도로 진행을 하게 돼요. 면접이 학생들이 너무나 많으면 구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다 보니까 다양한 재심문을 받아서 직접 학생들이 구술하고 발표하는 연습들을 좀 더 반복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의 인원이 보통 4명이나 5명 정도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4시간씩 해서 총 4번 4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진행하는 면접 수업에 대해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아직 안 나기 때문에 선 예약하시게 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1차 발표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단계 배수 3배수를 고려하면 대부분 높아봤자 2대1이나 3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선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예약 접수하시게 되고 혹시라도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지만 나는 면접 수업을 안 듣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약하셨던 금액은 환불하도록 할 겁니다. 예약 접수를 받는 이유는 면접이 한 반에 진행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로밖에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고려대학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그 다음 주죠. 그렇죠? 면접일자가 면접 대상자 발표가 8월 18일이고 면접일자가 8월 26일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면접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예약 접수를 받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얘기는 3년 특례 고려대학교 인문계 자연계 면접 수업에 대해서 예약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면접 수업에 대한 예약 접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